김지은은 그날 저녁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오다 핸드폰이 진동하는 소리에 멈칫했다. 화면에 뜬 메시지는 연인 민지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미안해, 지은아. 나 결혼할 거야? 남자랑.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오랜 시간 숨겨온 비밀이 있었다. 민지와의 관계였다. 민지는 30살, 고등학교 교사로 지은과 대학 시절부터 알게 된 사이였다. 둘은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고 3년 전부터 연인으로 지내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특히 어머니는 딸이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길 바랐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온 전통적인 사람들이었고 딸의 미래를 걱정하며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다. 그 메시지를 받은 후 지은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다. 왜 민지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어제만 해도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지은은 핸드폰을 쥐고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우리 그만하자. 나 가족 때문에 안 돼. 지은의 머릿속에 과거의 추억들이 스쳤다. 대학 졸업 후 둘은 몰래 데이트를 시작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피해 한적한 카페나 공원에서 손을 잡고 속삭이던 날들. 하지만 항상 불안이 따랐다. 친구들 앞에서 숨기고 가족에게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은 순간부터 고독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에 끌리는 자신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민지를 만나면서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민지가 배신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출근을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거지? 민지의 결정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였다. 지은은 민지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민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민지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은아, 왜 왔어? 가지마, 민지가 속삭이듯 말했다. 지은은 안으로 밀고 들어가 소리를 질렀다. 왜 결혼해? 우리 사랑 아니었어.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나 부모님 때문에. 그분들 건강이 안 좋아. 내가 결혼 안 하면 나 때문에 돌아가실지도 몰라.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가족의 압력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갔다. 그녀 자신도 어머니의 기대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던가.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최근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심장병, 어머니는 우울증. 그들은 민지에게 내가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주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럼 나한테는?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대화는 둘 사이의 첫 번째 대립이었다. 지은은 민지의 선택이 이기적이라고 느꼈고 민지는 지은이 가족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지은은 집을 나섰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를 펼쳐 썼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며칠 후, 지은은 회사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수진이었다. 수진은 지은의 대학 동기이자
민지의 절친한 친구였다. 카페에서 만난 수지는 지은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민지랑 싸웠어. 지은은 깜짝 놀랐다. 수진이 둘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수진은 조용히 말했다. 민지가 나한테 털어놨어. 결혼 이야기.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민지가 친구에게 먼저 말하다니. 수진은 민지의 입장을 변호했다. 민지 부모님 정말 심각해. 너도 이해해줘. 하지만 지은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해. 나한테 배신인데 이 만남은 지은의 마음에 새로운 상처를 남겼다. 이제 그녀는 민지의 선택이 단순한 가족 압력이 아니라 더 깊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지은아, 이번에 소개팅 해볼래? 좋은 남자 있어. 지은은 속으로 비웃었다. 어머니가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민지는 동의했다. 둘은 다음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은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 결정의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갈등, 사회의 시선, 그리고 민지의 배신. 지은의 삶은 이제 본격적인 드라마로 접어들고 있었다. 주말이 되자 지은과 민지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카페는 산책로 옆에 위치해 있어 주말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적었다. 지은은 민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은아, 미안해.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민지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부모님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들은 민지에게 압박을 더 강하게 가했다. 내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면 그분들 충격받아서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 자신도 가족에게 커밍아웃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민지의 선택은 지은에게 배신으로 느껴졌다.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지은은 민지에게 물었다. 그럼 우리 사랑은 뭐였어? 그냥 장난.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진심이었어. 하지만 지은은 현실이라는 단어에 화가 났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비주류였다. 결혼 동등권 운동이 있지만 보수적인 문화가 지배적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나도 어머니 때문에 고통받아. 하지만 포기 안 할 거야.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너는 강하지만 나는 못해. 이 말은 둘 사이의 균열을 더 키웠다. 지은은 민지가 약하다고 느꼈고 민지는 지은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둘은 헤어졌다. 지은은 카페를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다. 민지를 설득하겠다고. 그 후 지은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회사에서 상사가 그녀의 실수를 지적했다. 요즘 집중이 안 돼 보이네. 지은은 변명할 수 없었다. 마음이 산란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소개팅 가자. 지은은 거부했다. 엄마, 나 관심 없어. 어머니는 화를 냈다. 너 왜 그래? 28살이 다 됐는데 이 대화는 지은의 내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녀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게 지쳤다. 그날 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 익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연인이 가족 때문에 헤어지자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들은 다양했다. 일부는 포기하세요. 현실이 중요해요 라고 했고 다른 일부는 싸워요. 사랑이 이겨요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민지는 그동안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을 방문했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야,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결혼은 민지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지은의 메시지가 계속 떠올랐다. 민지는 친구 수진에게 상담했다. 수진은 민지야, 내 행복도 중요해. 지은이 기다리고 있어. 민지는 흔들렸다. 그녀는 지은에게 연락을 했다. 다시 만나자. 지은은 기뻤지만 불안했다. 이번 만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둘은 다시 만났다. 이번엔 민지의 집에서. 지은은 민지의 팔을 잡고 말했다.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싸우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나 이미 약혼했어. 이 말은 지은에게 충격이었다. 민지가 남자와 약혼했다니. 지은은 소리를 질렀다. 언제? 왜? 민지는 최근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약혼했다고 털어놓았다. 그 남자는 민지의 동료 교사였다. 지은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너 나 없이도 잘 사네.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아니야. 강요받았어. 이 대립은 둘의 관계를 더 악화시켰다. 지은은 집을 나서며 민지의 선택을 비난했다. 지은은 그 후 우울증에 빠졌다. 식사를 거르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료들이 걱정했다. 한 동료가 물었다. 연애 문제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세히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심리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민지의 배신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가족에게 커밍아웃하겠다고.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는 컸다. 어머니의 반응이 두려웠다. 민지도 괴로웠다. 약혼자와의 만남이 불편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랑이 없었다. 민지는 지은을 그리워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말했다. 나 잘못한 것 같아. 수진은 지금이라도 돌아가 라고 말했다. 민지는 고민했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이 갈등은 그녀의 마음을 찢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이제 위기에 처해 있었다. 배신의 상처가 깊어지면서 둘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은은 커밍아웃을 결심한 후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엄마, 나 말할 게 있어. 어머니는 TV를 보며 대답했다. 뭔데?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나 여자를 사랑해. 민지랑 사귀고 있었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다. 너 미쳤어. 그런 건 병이야.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설명했다. 병 아니야. 나 이렇게 태어났어.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을 때리려 했고 지은은 피했다. 이 대립은 가족의 균열을 만들었다.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짐을 챙겨 친구 집으로 갔다. 그 친구는 수진이었다. 수진은 지은을 위로했다. 잘했어. 용기 있었어. 하지만 지은은 후회했다. 어머니의 상처받은 표정이 떠올랐다. 수진은 민지의 소식을 전했다. 민지 약혼 취소할까 고민 중이야. 지은은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남아있었다. 민지의 배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커밍아웃했어. 너는? 민지는 답하지 않았다. 민지는 약혼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지은의 메시지를 보고 흔들렸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솔직히 말할까 고민했다. 병원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야, 그 남자랑 결혼해.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도 좋아. 이민지는 눈물이 났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희생을 무시할 수 없었다. 민지는 약혼자에게 털어놓았다. 나 다른 사람 사랑해. 약혼자는 놀랐다. 여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할게. 하지만 조심해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민지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지은은 수진의 집에서 지내며 일기를 썼다. 어머니의 반응이 아파. 하지만 후회 안에 그녀는 사회의 정견을 생각했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차별받았다. 직장에서 알면 해고될 수도 있었다. 지은은 온라인 모임에 참여했다. LGBT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가족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나를 이해해줘. 사랑해. 민지는 지은의 커밍아웃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그녀는 수진에게 물었다. 지은 어머니 반응 어땠어? 수진은 쫓겨났어. 민지는 죄책감이 들었다. 자신의 선택 때문에 지은이 고통받는 거였다. 민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가서 말했다. 엄마, 아빠. 나 결혼 안 할 거야. 부모님은 놀랐다. 왜? 민지는 여자를 사랑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화를 냈고 어머니는 울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 대립은 민지의 가족을 흔들었다. 부모님은 민지를 내쫓았다. 민지는 호텔로 갔다. 지은과 민지는 다시 만났다. 공원에서 지은은 민지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너도 커밍아웃 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 쫓아내셨어. 둘은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지은은 너의 배신 잊을 수 없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미안해. 용서해줘. 이 만남은 화해의 시작이었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둘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다가왔다. 지은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동료가 물었다. 너 레즈비언이야? 지은은 부정하지 않았다. 상사는 그녀를 불러 개인 생활은 회사에 영향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민지도 학교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학생 부모가 항의했다. 그런 선생이 아이들 가르쳐. 민지는 사직을 고려했다. 이 상황은 둘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해외로 갈까? 민지는 가족 때문에 안 돼라고 답했다.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다. 둘은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자신의 피해를 털어놓았고 민지는 가족의 압력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둘은 가까워졌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컸다. 지은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집으로 돌아와. 용서할게. 지은은 흔들렸다. 민지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이 선택의 순간에서 둘은 다시 대립했다. 지은은 가족 포기 못해라고 했고 민지는 사랑 포기 못해라고 말했다. 이 모순은 드라마를 고조시켰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불안정했다.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매일 논쟁이 벌어졌다. 지은은 너의 배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비난했고 민지는 나도 희생했어 라고 반박했다. 이 대립은 둘의 사랑을 시험했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아파트를 찾아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는 민지를 보고 충격받았다. 이 사람이 지은은 어머니를 막았다. 엄마, 민지 사랑해. 어머니는 울면서 나갔다. 이 사건은 지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민지도 부모님의 연락을 받았다. 집으로 와. 용서할게. 하지만 조건은 그 여자랑 헤어져였다. 민지는 거부했다. 부모님은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거야 이라고 말했다.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나 부모님 때문에 미치겠어. 지은은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둘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유는 이미지 손상지였다. 지은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실업자가 되었다. 민지도 학교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의 시선이 견딜 수 없었다. 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지은은 둘이 어떻게 살아? 라고 물었다. 민지는 함께라면 돼 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둘은 LGBT 지원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단체에서 상담을 받았고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한 커플이 말했다. 우리도 싸웠지만 이겼어. 지은과 민지는 희망을 얻었다. 그들은 함께 일자리를 찾기로 했다. 지은은 프리랜서로, 민지는 과외로. 이 과정에서 둘은 가까워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지은은 민지의 약혼을 떠올리며 너 나 없이도 살 수 있었잖아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건 실수였어 라고 사과했다. 이 대화는 화해로 이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지은에게 연락했다. 민지가 나랑,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수진은 민지가 약혼 기간에 자신과 키스했다고 털어놓았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언제? 수진은 민지가 혼란스러워서 라고 설명했다. 지은은 민지를 대면했다. 수진이랑 무슨 일이야? 민지는 부정했다. 그냥 실수야.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이 사건은 둘의 관계를 파괴했다. 지은은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나갔다. 민지는 후회했다. 수진과의 일은 약혼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그녀는 지은을 쫓아갔다. 미안해, 용서해. 지은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말했다. 둘은 화해했지만 신뢰가 깨졌다. 이 사건은 둘의 내적 갈등을 깊게 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가족을 포기한 대가가 컸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해외 이민을 고려했다. 캐나다에서 동성 결혼이 가능했다. 지은은 새 시작하자라고 제안했다. 민지는 동의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됐다. 민지는 부모님을 방문했다. 나 캐나다 갈 거야. 부모님은 반대했다.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 선택은 그녀의 마음을 찢었다. 지은도 어머니에게 말했다. 나 떠날게 버머니는 가지 마라고 울었다. 이 이별은 둘에게 큰 상처였다. 출국 준비 중, 지은은 민지와 대화를 나눴다.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 민지는 믿어라고 답했다. 하지만 불안이 남아 있었다. 사회의 정견, 가족의 압력, 과거의 배신. 이 모든 게 둘을 괴롭혔다. 출국 전날,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용서해. 행복해져. 이 말은 지은을 울렸다. 민지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건강히 살아. 이 화해는 늦었지만 소중했다. 둘은 공항으로 향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캐나다로 온 지은과 민지는 토론토에 정착했다. 새로운 환경은 자유로웠지만 적응이 어려웠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지은은 카페에서 일했고 민지는 영어 학원에서 가르쳤다.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처음엔 행복했다. 동성 커플로서의 삶이 가능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민지의 배신, 가족의 반대. 그녀는 민지에게 물었다. 너 후회 안 해? 민지는 아니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재발했다. 지은은 홈시크에 시달렸다. 한국이 그리워. 민지는 여기서 행복하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도 부모님 소식이 걱정됐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연락이 왔다. 민지는 돌아갈까? 라고 고민했다. 지은은 반대했다.
돌아가면 다시 고통이야. 이 대립은 둘의 관계를 흔들었다. 민지는 몰래 한국행 티켓을 알아봤다. 지은이 알게 됐다. 너 또 배신해. 지은은 소리쳤다. 민지는 부모님 때문에 라고 변명했다. 이 사건은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둘은 별거를 시작했다. 지은은 친구 집으로, 민지는 호텔로. 이 기간 동안 지은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게 옳았을까? 그녀는 일기에 썼다. 사랑은 희생이지만 너무 큰 대가야.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나 지은 없이 못 살아. 수진은 화해해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지은을 찾아갔다. 미안해. 돌아가지 않을게. 지은은 용서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재결합 후 둘은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서로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의 배신을 털어놓았고 민지는 가족의 압력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둘은 이해를 쌓았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캐나다에서 동성 결혼이 가능했다. 친구들이 축하했다. 하지만 한국 가족은 오지 않았다. 이 결혼은 둘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다. 민지는 한국으로 갔다. 장례식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너 때문에 민지는 죄책감에 무너졌다. 그녀는 지은에게 돌아오지 않을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민지는 가족 곁에 있어야 해 라고 답했다. 이 선택은 둘의 관계를 끝냈다. 지은은 홀로 남았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와 화해했다. 그녀는 LGBT 활동가가 되었다. 민지는 한국에서 가족과 살았다. 둘은 가끔 연락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났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사랑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이 책은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다. 이 이야기에서 사랑은 정말 모든 걸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가족과 사회의 압력이 더 강할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